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 약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님들 다 공제 가입하시잖아요. 근데 공제 약관 뒤에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거 사실 양도 많고 눈에 안 들어오고 내용 일일이 다 안 읽어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저랑 함께 공제 약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 11월 14일 날 개정된 최신 내용이에요. 제1조는 공제계약의 성립, 공제계약은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청약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공제료를 수납하고 발행한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기간 동안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회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증서를 공제가입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공제가입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조는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입니다. 1항 협회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가입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중요한 내용 설명 못 듣죠? 2항 공제가입자가 협회에서 지정한 계좌에 공제료를 납부한 경우 약관에 대해 설명을 들었거나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온라인 청약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2조에 이런 조항이 있지만 사실 요거는 약간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조항이에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3조 공제료의 납부 시기 보실게요. 공제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조 공제 책임의 기간. 협회의 공제 책임은 공제 기간이 시작되는 날 0시부터 공제 기간 마지막 날 24시에 종료됩니다. 제5조 공제 계약의 철회 및 거절. 1항 공제 가입자는 공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공제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2항 협회는 공제 규정 제8조 제3항 각호의 경우 공제 가입을 거절하거나 공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제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 규정 8조 3항의 각호를 보겠습니다. 3항 각호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서 1호 고의로 공제사고를 유발하여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중개 의뢰인과 통정하여 허위로 공제사고를 유발하여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공제금의 50% 이상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분할 상한 약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협회의 설립 목적과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반대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친 자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는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법을 위반하여 중개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공제 금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에 연루되어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제계약 체결이 이제 거절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항에 보시면 공제가입자가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협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유의하시고요. 자, 6조 보겠습니다. 공제약관 6조로 돌아왔어요. 보상하는 손해. 협회 공제의 보상 책임은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라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공제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중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보상 한도 내에서 공제 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하여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요. 재산상의 손해.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겠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 제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제 중요하겠죠. 협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천재지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 중개행위가 아니잖아요. 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 등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예를 들어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분양권 등. 그리고 여기 이제 약관에는 안 써있지만 우리 권리금 계약도 사실 법상의 중개 대상물은 아니죠. 법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사항 이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설명 및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 특약에 의한 손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개사님들이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며 이런 식으로 특약을 쓴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5호, 이제 5호가 중요해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 이렇게 지금 금지 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판례가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사건인데요. 인정사실 보실게요. D는 별지 표시기재 부동산,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소유자이고요. 피고 B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피고 C협회, 그러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겠죠. 피고 C협회는 피고 B가 부동산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였습니다. 피고 B는 사실은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2015년 12월 9일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6천만 원, 기간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12월 17일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금 6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차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년 8월 16일 소유자 D 및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원고와 소유자 D 사이에는 원고는 D로부터 1,900만 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D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D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은과 동시에 원고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한다 라는 취지의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하고는 합의를 한 거죠. 자, 판단 보겠습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그러니까 중개사님이세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협회는 피고 B의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B가 편취한 6천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4,1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1,900만 원은 소유자한테 받았으니까 6천만 원 중에 나머지 이제 4,100만 원을 청구한 겁니다. 피고 협회의 주장을 한번 보실게요.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한데요. 피고 협회는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 B의 개인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협회가.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인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의 목적을 둔 위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개업자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외형상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보증금 6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차하였는 바 피고 B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부동산 임대차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이제 피고협회가 두 번째로는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공제약관 제7조 제5항 및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에 의해 보상하지 아니한 손해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또 했어요. 피고협회는 공제약관 제7조 제5항은 법 33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성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기망행위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차 중개 과정에서 진정한 임대차 계약 체계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순히 중개 의뢰인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차하였다는 것으로서 중개대상물의 임대차에 관한 위임 권한에 관한 것이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기망행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피고협회의 공제사업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의 제도이고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 당사자들도 공제계약을 신뢰하여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러한 공제사업의 목적과 성격,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취지, 거래 당사자들의 공제계약에 대한 신뢰와 그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피고협회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하고 있는 공제약관 제7조 제5항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와 이를 명확히 한 공제약관 제6조에 반하고 피고협회의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대부분 면제하여 공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본 공제약관 제7조 제5항은 한마디로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금지 행위도 결국 보상해줘라 이 얘기예요. 이 사건의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이 항소심 사건에서는 화해 공고 결정으로 결국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 판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별히 뭐 다른 판단으로 바꾸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1심에서 요 판단한 내용 우리 공인중개사님들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약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이 뭐가 잘못되면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거든요. 그 약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6조의 일반 원칙 볼게요. 1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2항은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무효로 추정되는 거죠. 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호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그리고 3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판결에서는 바로 이 3호를 들어가지고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무효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효력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타당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공제 약관 중에 이렇게 부당한 약관 조항이라고 인정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요. 약관의 효력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2조에 약관 교부미 설명 후 우리가 보통 보험을 들어도 보험 약관에 대해서 다 설명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하면서 약관에 대해 설명을 들었거나 이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조항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불공정해 보여요. 좀 부당해 보이고. 그래서 뭐 어느 경우에라도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지금 1조부터 7조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8조부터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의미 있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다음 방송도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